아 나는 왜 이 머신으로 라떼가 안 되지? 네,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 롤링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. 이게 돌죠 툭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커피계 1타 강사 안서타입니다. 오늘은 에스프레소 클래스 6강 이 스팀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집에서 이 CRM 360을 사용해서 혹은 바이브레이션 펌프의 어떤 서머 코일, 서머 블럭 이런 히팅 시스템을 가진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신다면 오늘 강의 꼭 들으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라떼 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랫 화이트나 카페 라떼, 카푸치노를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을 전원을 켜고요. 일단 밀크 베버리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커피 원두. 밀크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커피가 밀크를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유향이 같이 많아질 수 있고요. 배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유향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밸런스 있고 맛있는 밀크를 드실 수 있어요. 일단 컵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당연하죠. 왜냐면은 내 컵의 용량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 6온즈에서 8온즈 사이의 컵 이런 걸 우리가 카푸치노 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쓰죠. 그리고 혹은 보통 한 12온즈, 한 13온즈 되는 잔이 또 이런 잔이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머그잔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2온즈, 13온즈 정도 되는 머그잔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 딱 보시면은 두 개의 컵에 들어갈 수 있는 우유향이 완전 달라요. 이 잔은 한 12온즈 정도가 되니까 우유가 뭐 한 적어도 한 220에서 한 250 정도 들어가겠죠. 바리스타 2급 시험 있잖아요. 바리스타 2급 시험 할 때는 이런 카푸치노 잔 두 개를 쓰죠. 그래서 샷을 각각 스파웃 하나, 이쪽에 하나, 투샷을 이렇게 나눠서 받은 다음에 피처로 카푸치노 두 잔을 만들죠. 자, 스팀 밀크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라떼와 카푸치노와 플랫 화이트 차이가 뭐야?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거품의 두께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떼가 거품이 얇고요. 그리고 카푸치노가 거품이 더 두껍습니다. 그리고 플랫 화이트가 거품이 더 얇아요. 라떼랑 뭐 플랫 화이트랑 거품의 두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일단 일반적으로 라떼는 이 정도 컵에다가 만들어 먹고 카푸치노나 플랫 화이트는 뭐 이 정도에 만들어 먹고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뭐 카페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방마다 플랫 화이트도 이렇게 큰 잔에 만들어 먹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일단 제가 라떼와 카푸치노 두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일단 첫 번째 요소 커피 원두가 중요하다고. 오늘은 제가 비교적 로스팅 포인트가 뒤로 간 미디움 자크 정도의 블렌드 커피다 보니까 커피 맛이 좀 쓰고 강하겠죠. 그래서 우유 양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도 밸런스가 잘 커피가 우유를 잘 뚫고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큰 컵을 사용할 때는 그 정도 포인트를 쓸 거고요. 배전도가 조금 라이트한 원두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 혹은 이것보다 더 큰 컵을 사용하실 때 아무리 투샷을 꽉 채워 담아도 약간 맹맹한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연한 거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컵 크기를 좀 줄이면서 우유를 좀 비율적으로 잘 맞춰서 만드시면은 좋다. 라이트 로스팅은 한 1대3에서 1대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미디움 다크 로스팅 된 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4에서 한 1대6 정도 우유랑 에스프레소 비율을 조절해서 드시면은 괜찮은 라떼 혹은 카푸치노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디움 다크 원두를 사용할 거고요. 18g의 커피를 사용할 겁니다. 우리가 이 밀크를 만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너무 늘리면은 에스프레소로 드시기에는 좀 적당한 농도의 부드럽고 주시한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지만 밀크 베버리지로 먹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우유를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 추출량을 너무나 늘리면은 오히려 농도가 연해집니다. 밀크는 조금 더 짧게 끊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맛있어요. 18g의 원두를 쓰고 보통 1대2 비율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36g을 추출할 건데 저는 한 30에서 35g 정도 사이로 에스프레소를 좀 추출해 볼게요. 오, 이러면 안 돼요. 여러분 포인트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. 한 이 정도 됐을 때 또 라떼로 만들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이렇게 추출 준비를 해놓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, 그러니까 밀크를 만들 때는 에스프레소 추출과 스팀을 동시에 끝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에스프레소 상태도 추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레마가 점점 더 깨지거든요. 그리고 밀크 스팀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 거품과 우유층이 계속 분리되게 돼요.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라떼를 만들려면은 이게 동시에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하지만 지금 저희가 쓰는 이 머신, 서머블럭이나 서머코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컵 펌프를 사용하는 이런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출과 스팀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냐? 스팀을 먼저 한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스팀 피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뭐 1리터짜리와 600ml, 300ml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1리터짜리는 많이 안 쓰실 거예요. 왜냐면 카페 같은데
가운데에서 12온즈, 13온즈 컵에 따뜻한 라떼를 뭐 두세 잔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1리터의 피처를 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집에서 보통 즐기기 때문에 아마 많아봤자 600ml 그리고 적게는 이런 300ml 이런 컵을 쓰실 거예요. 이거 스팀 피처도 여기 컵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예를 들어 내가 요 잔에 라떼 한 잔을 만든다 그러면 300ml 쓰시면 되죠. 요런 잔에 라떼 한 잔을 만든다 그러면 600ml 잔은 쓰셔야 됩니다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600ml를 많이 쓰실 거예요. 이건 또 최현재 바리스타님이 만드신 피처죠. 요런 게 이제 기본 피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처음에 피처는 그냥 아무나 사셔도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비싼 피처고 좋은 피처인데 이거 다르거든요. 피처의 주둥이가 다릅니다. 우유는 가능하면 차갑게 보관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상온에 놔뒀다가 스팀을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공기 주입과 롤링, 혼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주입과 혼합의 과정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, 이 시간을. 근데 온도가 높게 시작하면 이 시간 되게 짧아지겠죠. 그래서 좋은 거품, 품질 거품을 얻지 못합니다. 그리고 이 스팀하기 전에 여러분, 제가 예전에 스팀 밀크 잘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. 이론편이랑 실전편이 있어요. 그거를 꼭 보시고 여기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. 우유는 여러분 12온즈 정도의 컵이잖아요. 그러면 얘는 피처의 코선 혹은 거기보다 한 0.5mm 밑에 그 정도 담아주시면 좋습니다. 얘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90g. 일단 이 스팀 버튼 있죠? 요거를 이렇게 틀어주세요. 그리고 레버를 돌리면 스팀이 나옵니다. 처음에는 물이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이 관로에 있던 뭐 물들 그리고 낮은 온도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좀 나올 거라서 물은 최대한 많이 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충분히 틀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스팀이 나오죠. 이 스팀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틀어줘 보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에스프레소를 바로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. 템핑까지 잘 완료된 거를 포터필터를 옆에다가 잘 두세요. 충분히 수분이 안 나오고 이렇게 스팀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. 이거를 다시 돌려서 끈 다음에 피처를 십자가를 그리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놓고요. 10초 동안 충분히 2, 3, 4 이렇게 충분히 거품 주입했죠. 그 다음부터는 주입하지 않고 롤링 그대로 주입 치직 소리 안 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. 지금 거품 주입은 다 끝났고 거품층이 생겼어요. 그 거품이랑 우유랑 최대한 잘 섞어주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. 온도를 올리면서. 그렇지.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가만히. 자,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 정도 좀 뜨겁다 싶으면 닦아주세요. 이제 이게 됐죠? 그러면 그때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. 에스프레소 추출해주는 동안 얘가 거품층과 우유층과 분리되지 않도록 계속 흔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지금 좀 추출이 빠른데 제가 30g 추출을 했거든요. 지금 벨벳도 아주 스팀 밀크도 잘 만들어졌습니다. 잡고 잘 만들어졌죠? 예쁘게. 그리고 이게 스팀이 끝났을 때는 꼭 반드시 이 팁을 잘 젖은 수건이나 티슈 같은 걸로 잘 닦아주세요. 이때 지금 여기 노즐은 뜨거워진 상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틀었다가 꺼줘서 안에 있는 잔여물들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과연 20만원짜리 가정용 머신으로 만든 라떼의 맛은? 괜찮은데요? 라떼 매니아로서 어떤가요? 조금 연합니다. 솔직하네. 오케이, 지금 에스프레소 추출이 거의 뭐 한 10초 중반대에 끝났기 때문에 약간 좀 연한데 이 정도 머신에서 이 정도 라떼면 충분히 괜찮은 커피를 먹을 수 있다. 사실 이 머신으로 라떼나 카푸치노의 거품 두께를 조절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지금도 거품 두께가 거의 카푸치노 두께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라떼 굵기보다는 조금 더 굵긴 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, 나는 왜 이 머신으로 라떼가 안 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추출과 밀크가 거의 동시에 끝났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,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에스프레소를 다 준비해 놓고 패킹까지 다 준비해 놓고 스팀을 한 다음에 바로 장착하고 추출 버튼 눌러서 에스프레소 추출. 그동안 스팀 밀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유와 거품층이 분리가 되는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흔들어줘야 된다. 그 다음에 추출이 끝나면 바로 만들어야 돼요. 스팀을 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, 그 영상에서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주입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. 그래서 주입을 최대한 오래 좀 해줘야 돼요. 왜냐면 압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한 3초 정도는 주입을 계속 해야 돼요, 처음에. 그 다음에는 주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롤링,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. 롤링을 하는데 얘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흐름이 세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스팀 피처를 위치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흐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잡아야 돼요. 그래야 얘가 거품층과 우유층이 적절하게 섞입니다. 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스팀을 통해서 바깥의 공기를 압력의 차이로 가지고 우유 안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공기 주입이에요. 그래서 그 공기층이
거품층을 만드는 건데 공기 주입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거품층이 더 많이 생기냐, 두껍게 생기냐, 더 얇게 생기냐가 정해집니다. 그래서 주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품이 두꺼워지고요. 주입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거품이 얇아지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품을 너무 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주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충분히 한 3초 정도 처음에 작업을 해주신 후에 최대한 빠르게 롤링 지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. 압력이 약해서 상업용 머신 같은 경우는 훅훅 잘 돌거든요. 주입을 해서 거품층이 생겼잖아요. 우유층이 생겼잖아요. 이게 잘 섞여야 돼요. 그래야 완전히 에멀전 상태가 된 스팀 밀크를 사용해서 라떼를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잘 섞이지 않으면 계속 거품층과 우유층이 분리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라떼를 만들려고 이 스팀 피처를 툭 던지면은 거품만 푹 쏟아져 나와서 라떼 아트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우유만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능하면은 주입을 한 후에 롤링 포인트를 잘 잡아서 롤링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거는 연습만이 답이다.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거품층은 얘를 그냥 놔두면 어때요? 지금 이미 거품층과 우유층과 막 적절하게 잘 섞였는데 얘를 그냥 놔둔 채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거품층이 이렇게 공기층 위로 올라오면서 또 분리가 되겠죠. 그럼 또 제대로 된 라떼 아트를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유를 계속해서 잘 돌려줘야 된다. 자, 그 다음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카푸치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카푸치노 거품이 제가 많은 음료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카푸치노를 만드는 좀 클래식한 방법이 있습니다. 집에서 가장 따라하기 쉬운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다 끝내놓고 우유를 땁니다. 코선 끝선에 밑에 0.5cm 정도. 자, 스팀 버튼 누르고 틀어주고 처음엔 이렇게 물이 나와요. 이렇게 스팀이 나올 때까지 잘 틀어주셔야 돼요. 자, 이럴 때 잠깐 껐다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. 요 끝 팁 있죠? 이 CRM360의 끝 팁을 다 담가주시면 돼요. 처음에 요 아래에 구멍이 보이면 안 돼요.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담가주신 다음에 바로 트세요. 튼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? 주입! 그러면 밑으로 내려야겠죠? 공기 노즐이 보일도록 주입 한 3초 정도를 계속 주입 1, 2 계속 주입했죠. 지금 카푸치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5초 정도 주입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주입을 하지 않고 위로 올린 다음에 더 이상 주입 치익 소리가 나면 안 돼요. 이제 롤링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. 이게 돌죠. 이거를 계속 잘 돌려야 돼. 그래야 잘 섞인다는 거야. 여기서 보통 공기 주입이 되면 안 돼요. 근데 여기서 이 잔거품들이 있으면 안 돼. 충분히 더 돌려야 돼. 이렇게 하면 잘 섞인다는 거예요. 지금 잔거품이 다 돌아갈 때까지. 그렇죠. 이렇게 하면은 아주 괜찮게 잘 섞이는 거다. 오케이. 아, 여기 좀 아쉬운데 이런 거품들은 이렇게 툭툭. 자, 카푸치노니까 얘 2잔 넣고 그리고 추출되는 동안 얘는 그대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. 계속. 오케이. 요 정도. 툭. 잘 섞어준 다음에 하트 한 잔 나왔고 잘 섞어준 다음에 동그라미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모자르지? 아, 얘가 좀 작네, 피처가. 오케이. 무튼 이렇게 2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다시 한번 자, 빠르게 에스프레소를 준비해 놓고요. 다시 한번 스팀을 하겠습니다. 자, 스팀을 할 때 카푸치노를 만들 거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? 처음에 한 5초에서 그냥 한 7초 정도 공기 주입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. 가운데에서 노즐 잘 담궈 놓고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. 틀고 처음에 7초 정도 주입 1, 2, 9, 10 10초 정도 주입. 그 다음 충분히 주입됐죠?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. 살짝 더 이상 공기 주입이 되지 않게 팁을 충분히 담가준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이 보이죠? 여기서 이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돼요. 기다려줘야 돼요. 인내를 해야 돼. 인내를. 오케이, 잘 돕니다. 이렇게 되면 잘 돌아요.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. 오케이, 굿. 끈 다음에 일단 닦아줬어요. 자, 장착하고 그다음 커피 추출되는 동안 잘 돌려야 돼요. 너무 잘 추출됐죠 지금. 굉장히 그 거품층이 잘 됐죠. 지금 상부에 거품이 있잖아요. 이 거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한 번 더 떠서 다시 가운데다가 지금 이렇게 원이 그려졌죠. 그 다음에 입구를 막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. 이러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비주얼이 좋은 딱 트레디셔널 카푸치노. 이거 진짜 10년 전에 이렇게 세팅해서 내보냈었던. 여기다가 시나몬 파우더 있으시면 시나몬 파우더 살짝 탁탁탁 뿌리던지 혹은 초콜릿 파우더 뿌려서 나가면 굉장히 또 비주얼이 좋은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다. 지금 비웃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까보다 부드럽네요. 더 맛있진 않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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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은 맛있습니다. 이 정도 훌륭하다. 근데
아무래도 이런 머신들은 이 스팀과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스팀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수분이 계속 우유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유가 스팀 밀크가 좀 연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밍밍한 커피 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약간 라이트한 로스팅보다는 밀크로 드실 때는 좀 배준도가 높은 커피들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우유를 충분히 더 뜨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집안에서 이런 20만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서 밀크 메뉴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, 그래서 집에서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따라 만들어 보시고, 제가 오늘 스팀 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. 그 영상은 그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정말 디테일하고, 그 영상을 꼭 반드시 보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맛있는 밀크를 만들어 드실 수 있다. 네,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안서타 다음 강의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못 드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제가 해봤는데 잘 됩니다.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하면 이 머신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